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한국당이 삼선의 김세연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당 쇄신과 당 회생의 기회로 살리지 못하고 친박, 비박관 이전 투구, 그리고 당 중진들의 반발 등 정말 자중질환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대표가 오늘 오후부터 청와대 앞에서 지소미아 폐지 반대, 그리고 패스트트랙법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단식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함께 한국당의 집안 사정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국장님, 네네. 황교안 대표가 오늘 오후부터 네네. 청와대 앞에서 단식 투쟁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네네. 뭐 날씨가 추워서 단식 투쟁하기도 그러게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갑자기 어떻게 보면 뜬금없다 할 정도로 느끼는 사람도 있을 텐데 왜 단식에 들어간 건가요? 일단 황교안 대표 측에선 오전에 언론에 이미 좀 자료를 보냈죠. 그 이유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첫 번째는 지소미아 등 국정 난맥상, 지소미아 파기를 거의 지금 확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이런 이 국정 난맥상과 그다음에 패스트 트랙이 이제 11월 28일 선거법과 관련한 부분, 그다음에 공수처와 관련된 부분은 12월 3일 이렇게 각각 그러니까 이 국회의장이 부의하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하고 있으므로 이 두 가지와 관련해서 항의하는 의미로 단식 투쟁을 시작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삭발이라고 하는, 삭발하셨잖아요, 이미. 네, 지난번에 한번 했죠. 패스트트랙 반대로. 야당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무기가 이제 삭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장애투쟁, 두 번째는 삭발, 그 다음에는 뭐 의원직 사퇴도 있지만 마지막 단계가 단식 아니겠습니까? 삭발 같은 경우는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에게. 왜냐하면 내가 삭발하고 끝나버리니까 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뭐뭐 해라라고 얘기하지만 이 내부에 대한 어떤 단속 이런 게 굉장히 강하죠. 그때도 아마 조국 사퇴 이런 걸 요구하면서 요구는 삭발을 했지만 하시죠? 기한도 없고, 그러니까 뭐 삭발하고 그다음에 결기를 보이고 내부적인 어떤 일사불란한 이렇게 그 단합 이런 것들이 어떤 목적이었는데, 지금 단식이라 하면 삭발과 달리 기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고통을 받고,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어떤 압박이 있으니까 무엇인가를 이제 요구하면서 이걸 안 들어주면 내가 이제 계속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오늘 좀 2시에 이제 내용을 봐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요구하는지. 근데 요구사항 없이 그냥 항의의 의미다 그러면 사실 뭐해요? 단식은 삭발과 달리, 삭발은 항의의 의미도 가능하지만 단식은 결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뭔가 분명한 요구사항이 확실하게 해서 이거는 들어줘야 내가 단식을 풀겠다. 이게 명확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오전에 기자들한테 돌린 이 내용만 갖고는 애매하다. 그러니까 좀 봐야 지금 저희가 이렇게 녹화를 하는 게 오전이니까 이제 오후 2시부터 단식에 들어간다니까 상황을 봐야겠습니다만, 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지금 협상이 잘 진전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여야 간의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패스트트랙. 지소미아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소미아에 대한 또 평가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선거법이든 또 검경수사권 조정이든 공수처법이든 한국당은 공수처라든가 선거법 개정안에는 반대를 하고 있지만 검경수사권 조정에는 또 일부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도 같고, 그것보다도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여야 3당인가요? 4당 원내대표들이 오늘부터가 미국에 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협상에 책임을 지고 있는 가장 원내투쟁에 선봉했어야 할 당 원내대표는 다른 당, 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 민주당의 이런 분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우리 흔한 표현으로 외유를 떠나는 겁니다. 미국으로. 미국에 가서 방위비 분담 그렇게 과도하게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설득하러 간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런데 가면서 이런 현안에 대한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끊임없이 그래서 서로 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한쪽에서는 오늘부터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외유 나가시고 당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단식 투쟁을 한다. 네. 이게 조금 언밸런스하다. 엇박자가 예. 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교수님 말씀처럼 저도 이제 그 아까 이야기한 게 명확해야 된다 요구 사항이. 근데 지금 그 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는 아직도 이제 여지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무조건 뭐 부의하겠다고는 아니 하지만 그 선거법에 그럼에도 대해서도 불구하고 뭐 상당히 그 비례대표 그거를 뭐 늘린다든가 뭐 여러 가지 줄인다든가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대안들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등에는 얘기에 의하면 뭐 3석 정도로 지금 뭐 협상 타협을 거의 보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당 그리고 그러니까. 나머지 당들이 네. 3석만 지역구에서 줄이는 걸로 지금 타협을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타이밍이라는 거죠. 네. 지금의 타이밍이 맞느냐라는 저도 것에 대한 그런 것인데 패스트트랙을 하려면 그것이 완전히 이제 결렬 나경원 원내대표가 결렬 도저히 안 된다. 결렬이다. 우리 결사 반대다. 결사 반대다라고 했을 그때부터 때 들어가야죠. 그때 들어간다면 이제 요구 사항이 명확해지죠. 패스트트랙 하지 마라. 부의하면 우리 난 끝까지 단식하겠다. 이게 이제 명확하게 되는 거고. 지소미아를 예를 들어서 하더라도 22일이니까 물론 이제 뭐. 다 며칠 남았습니다만 그러나 조금 그것도 애매하죠. 시긴 타이밍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한미일 상호 방위라든가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또 뭐 폐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또 국익 차원에서 또 다른 판단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또 나라의 체면이라는 게 일본은 끔찍도 안 하는데 우리만 이렇게 백기를 들고 들어가야 하느냐 그런데 또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물론 우리의 잘못으로 그렇게 선언을 한 게 네, 맞습니다. 원인을 제공을 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좀 저는 타이밍도 그렇고 내용도 불분명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김세현 의원의 불출마 선언 네. 이런 부분을 당 어떤 인적 쇄신이라든가 이런 기폭제로 삼지를 못하고 당 쇄신 문제, 그 다음에 야권과의 통합 문제, 또 인재 영입 문제 이런 가장 핵심적인 현안에 대해서 지금 황교안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당내, 당뿐만 아니라 밖에서 여론도 지금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비판 여론이. 그런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단식이라는 어떤 극단적인 이 투쟁 수단을 쓴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삭발과 단식을 왜 이렇게 비교를 했냐면 단식은 내부 이 단합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삭발이 이제 내부 단합을 위한 것이다. 투쟁 강도가 점점 높아지는 과정 속에서 그 구분을 해드렸는데 지금 오늘의 그 단식 선언이 바로 내부의 어떤 단속 내부의 이견을 단속한다든지 또는 그 내부의 혼란을 단속하기 위한 게 아니냐. 라고 지금 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중요한 건 뭐 김세현 의원의 이 불출마 선언으로 이제 촉발이 됐잖아요. 중진 의원들은 뭐 하냐. 근데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 이 먼저 선행적으로 이 당대표가 사실은 정지 작업이 좀 필요했다. 중진 의원들 만나서 설득을 하고. 그럼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이 과정 속에서 아름답게 또는 아주 전격적으로 중진 의원들이 나는 선당 후사다라고 하고 당을 위해서 희생한다. 그걸 또 당대표가 나중에 높이 또 평가를 하겠다. 고맙다 정말. 뭐 이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도록 사실은 한 이 8월 달부터 나왔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조국 사태가 득이 아니라 독이 됐다. 그래요. 한동안은 그것 때문에 손안 털고 뭐 코 푼다는 식으로 우리 속담처럼 반사이익을 누렸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게 딱 지나고 나니까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2개월 동안 사실은 그걸로 총력이 기울어져서 총선까지 갈 줄 알았죠. 언론의 어떤 인식이 그렇게 갔다면 2개월 동안 그 투쟁대로 하면서도 이걸 준비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 2개월을 협의했다는 거예요. 조국 사태 끝나자마자 이슈는 끌고 가야 되잖아요. 아까 세 가지, 쇄신과 그 다음에 인재 영입, 뭐 이 세 가지를 그 조국 사태 끝나자마자 팡 하고 터뜨리면서 우리가
지금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야당 당이 통합. 움직이고 있다. 느닷없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물밑 움직임을 오래전부터 가져가고 어느 정도 딱 익었을 때 내놔야 하는 거예요. 네. 아무 그것도 없이 우리 야권 통합을 위해서 추진단 만들겠다. 이래가지고 됩니까? 이제 뭐 들여다보면 또 물밑 작업이 있었던 거는 같아요. 그런데 근데 이제 그게 중단됐다는 거 아닙니까? 조국 사태로. 물 익기 전에 좀 이렇게 먼저 이렇게 터뜨렸다. 뭐 서로 그냥 뭐 이렇게 그 공방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큰 집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 사실 이 작은 집은 이러다가 우리가 흡수 통합되는 거 아니냐, 또 우리가 다 분열되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이 좀 경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물밑 작업도 정말 선수들 한두 번 해봅니까 지금 수십 년 정당인데 선수들이 물밑 작업을 하면서 이 어느 순간에 언론에 이제 이걸 공개하는 이런 것도 사실 다 계산을 했어야 됐는데 물 익기도 전에 뭐 추진단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그러면서 저쪽은 세 가지 조건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혀 이 맥락이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생겨나는 그러니까 거죠. 야권 통합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지금 유승민 의원만 띄워졌다. 그분은 당을 나간 분이기 때문에 통합이 아니라 그냥 들어오는 것이고 진짜 야권 통합을 하려면은 아닌 정당들 뭐 바른미래당이라든가 그쪽에 다른 분들 또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이런 게 전반적인 그런 통합의 큰 틀을 구상을 해갖고 추진해야 하는데 그런 게 말하자면 없는 것 같다. 큰 그림이.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김세현 의원 오면은 뭐 삼선 의원이고 개혁적인 인사로서 상당히 총범받는 정치인 아니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에도 한 번도 연루된 적이 없는 이런 분이 어떻게 됐든 불출마 선언을 했으면 그거를 잘 활용을 하는 것이 당 대표 또 당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인데 우선 나경원 원내대표, 황교안 대표한테도 뭐 용태론이랄까 이런 거를 주장을 했는데 좀 제가 볼 때는 동문서답이랄까 이런 식으로 선을 그었어요. 내년 총선에서도 제대로 국민을 들로부터 평가받지 못하면 물러나겠다. 평가 못 받으면 어느 당 대표가 물러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밥 먹으면 배부르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김세현 의원 같은 경우도 저는 좀 비판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삼선 의원이잖아요. 그러면 중진이라면 거기에 조건 같은 게 있을 수는 없어요. 조건 필요 없죠. 내가 먼저 이렇게 나가겠다 하고 딱 돌아서면 그것이 그 뒤에 여백이 훨씬 더 울림이 전 컸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 얘기가 좀 너무 이 사족이 도리어 김세현 의원의 어떤 진정성이 조금 흔들리게 만든 게 당대표하고 원내대표를 거론한 거는 저는 전략적으로 미스였다. 내가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말만 했어도 그건 이 에밀레종의 이 여진처럼 당장 황교안 대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적시함으로써 사실은 주체가 돼야 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용퇴를 하든 안 하든 그건 나중에 굉장히 비판적인 어떤 부분에서 가능한데 내가 나왔으므로 너도 나와야 돼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3선 정도 하셨으면 그 다음 플랜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비상대책위를 어떻게 꾸리느냐 뭐. 그런데 지금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물론 황교안 대표가 비상대책위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거나 뭐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뜬금없이 당 지도부와 함께 한다 그러면 이게 좀 이 내부 총질 같은 어떤 느낌도 있거든요. 결정적으로 자신은 함께 던졌어야 됩니다. 여의도 연구원장 측을. 그러면 완전히 그냥 게임 셋이에요. 김세현 의원에 대해서 칭송할 겁니다. 이 사람 진정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당이 좀비 정당이고 이 정당은 망한다고 해놓고 여의도 연구원장 측을 총선까지 계속 가져가겠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장을 해야 될 사람은 뭐냐면 이 총선을 정말 절박하게 승리로 이끌 사람이 여의도 연구원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공약 뒷받침해주고 여론조사 열심히 하고 근데 자신은 이 정당이 좀비 정당이고 무너져가는 정당이라고 평가하면서 여의도 연구원장은 계속 가겠다? 이래서 사실은 이게 참 아쉽다 이분이 그냥 아무 말 없이 난 그만두겠습니다 딱 하고 던지고 딱 나왔으면 정말 그 다음에 여백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줬을 텐데 모든 것들을 다 크게 정말 흔들렸을 텐데 하나 아쉬움은 그게 이제
17대 총선을 앞두고 오세훈 씨가 예, 예. 5.60 인사 퇴진을 요구를 했어요. 네, 예. 우리 당에 예, 예. 전부 아직도 5.60 인사가 있어갖고 되느냐. 옛날 군사정권의 예, 예. 퇴물들이 그대로 있다. 예, 예. 그러면서 본인이 딱 던지고 나가버렸죠. 네, 네, 그래서 파장을 크게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따라서 자진 사퇴를 유도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당 해체를 갑자기 주장한다든가 또 역사의 민폐라느니 또 뭐 좀비정당 좀 과격하고 지나칠 면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세현 의원의 이러한 불출마가 당이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 절박한 심정을 표명한 건 맞지 않느냐. 도화선이 그런 될 수도 과격한 있지 않느냐. 표현이라는 것은 본인 얘기는 어디 인터뷰에서 그랬대요. 당한테 좀 충격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평소의 언행과는 달리 좀 과한 용어를 쓴 것은 사실이다. 그 점을 뭐 인정을 했던데 어쨌든 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지금 뭐 중진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상당수가 이분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폄훼 내지는 매도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것도 당연하죠. 교수님 말씀 전적으로 당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도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의견을 내놔야죠. 앞으로 당세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중진은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벌써 이 당에 사실은 무엇인가 자기가 헌신해야 되는 거꾸로 당이 아니었으면 자기가 3선, 4선, 5선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이렇게 이 지목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욕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든지 자기가 책임 있는 어떤 언행을 해야지 당내 분란처럼 이렇게 한다는 건 그러니까. 이 당이 지금 현실이 딱 그래서 지금까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 쇄신의 3대 걸림돌로 영남, 친박, 중진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PK에서는 어떻게 됐든 김무성, 육선 의원 그만둔다고 했어요. 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네. 이번에 다시 선언했고 김성찬 의원 아주 좋은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재선입니다. 그리고 김세현 의원 세 사람이 PK에서는 불출마 선언을 물꼬를 했는데 텄죠. 예. 그 동남풍이 쭉 올라와서 수도권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쇄신 바람이 확 불어야하는데 TK에서 딱 막혀버린 거예요. TK 쪽. 그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국당의 텃밭이자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요지부동이에요. 오히려 불출마 선언을 비슷하게 했던 사람들까지 뭔 소리야. 나 다시 나갈 거야.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뭐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당 쇄신의 첫 번째 이 바람이 불어야 될 곳은 영남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영남 PK에서 예. 북상을 해야요. 그 바람이. 예, TK를 거치. 예. 근데 TK에서 막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최악의 별명이 영남 자민련.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남 자민련. 자기들 국회의원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남만 사수하면 된다. 이것 때문에 4년 전에 사실 이겨야 될 선거를 졌잖아요. 당시 수도권은 전부 다 지금 지지율 다 떨어지고 있는데 영남 진방 논쟁을 벌여서 졌다면 지금도 사실은 고비고비마다 이 조국 사태 이런 걸 맞으면서 우리가 PK 돌아섰어. 이제 영남이 다 우리한테 돌아섰으니까 우리는 이긴 거야.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바로 영남 자민련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야말로 황교안 대표 지금 생각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 가서 단식 투쟁을 하시는 마음은 제가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으나 중요한 건 대정부 투쟁도 중요하지만 당내 혁신도 중요하다. 저는 언제나 이 당대표한테 칼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는 제 상대당과 대항해야 되는 그 검이 필요하고 한 손에는 메스. 즉 당을 늘 쇄신하고 수술을 해야 되고 그렇죠. 하는 그 수술용 칼. 근데 지금은 검만 보이지 수술용 칼이 안 보였다. 이 수술용 칼을 빨리 써야만 저항하지 않는다. 지금은 여기저기서 저항하는 어떤 목소리가 나오니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TK 소위 대구 경북 지역의 의원들 보면 경북은 13지역구인데 다 13개 다 한국당이고요. 그렇죠. 대구는 12개 지역구인데 8개가 한국당이고. 네, 그래서 내석을 다 뺐겠죠. 어떻게 보면 다선 중진들이에요. 편하게 당선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끔찍도 지금 안고 있어요.
대신 최근에 그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뭐 대구 쪽에 수성에서 김부겸하고 한판 붙겠다 했는데 험지 출마라면 하겠다 네. 뭐 이런 말씀도 있었고 또 곽상도 의원 이분이야말로 이 문재인 일가 뭐 여러 가지 비리 네네. 의혹을 문다의 폭로하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비리 의혹. 한국당한테 크게 그럼요. 플러스 요인을 가져온 분 아닌가 이런 조국 생각했는데 사태에서도 상당히 큰 역할을 했고요. 당이 뚜렷한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맞게 불출마하라면 나는 불출마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런 기류를 지금 제대로 살려야 할 사람은 역시 황교안 대표거든요. 선장이 제일 중요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좀 황교안 대표가 좀 어떤 정치 리더십이 지금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 게 좀 아쉬워요. 네,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듯이 단식할 때냐 이런 말씀을 안 들으시려면 단식을 하든 무엇을 하든 대정부 투쟁은 투쟁이지만 지금 이 순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는 가고 있다. 착각. 그럼요. 야당 통합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아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정치적 총 역량을 다 집중시켰던 부분을 보여달라 하셨을 겁니다. 안 했다고 보고 싶진 않는데 그런 부분 뭐 보수 통합 문제, 당 쇄신 문제, 인재영역 문제 이제는 보여달라 보여주면서 대정부 투쟁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사실 비판에 오늘 직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홍대 앞에서 이제 하도 청년들로부터 외면을 당한다니까 오후 2시에 홍대 근처 카페에서 청년과 대화 시간을 가진 모양인데 거기서도 한국당은 노땅 정당이다. 또 이렇게 낮에 청년들 모으면 백수들만 오라는 얘기냐, 여의도 금수저들만 오라는 얘기냐 해갖고 여러 가지 쓴소리가 많이 나온 거 보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말하자면 한국당이 아직도 그냥 편의주의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을 할 경우는 어떻게 어떤 시간에 또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해서 성과 있는 효과 있는 그런 대화 시간이 가져야 하는데 이런 대화만 가졌다 하면은 오히려 쓴소리나 듣고 비판만 들었다는 이 기사가 나오니까 오히려 역풍이 더 부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쓴소리를 사실 듣는 건 굉장히 전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야당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경청하는 것 참 중요한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네.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근데 어저께도 사실 이 황교안 대표가 기자들에게 끝난 다음에 기자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안 했다 뭐 이렇게 뭐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다고 그러는 것 같아. 좀 기분이 썩 유쾌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맥락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황교안 대표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치인이거든요. 정치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한 질문이 와도 사실은 자기의 마음을 제대로 진정성 있게 표현해내는 것. 그게 이제 아직 정치 이 신인이시니까 여러 가지로 감안하고 봐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만 대단히 아쉬웠다. 그 기자들이 묻는데 뭐야 그 2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아니까 당연히 질문을 했는데 역시 마음에 지금 평정심이 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 네, 이제 뭐 정치 신인 또 정치를 처음 하시는 분이니까 여러 가지로 저도 뭐 오랫동안 아직은 좀 기다려 봐야 한다. 또 그런 시행착오라는 것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총선이 5개월뿐이 안 남았습니다. 이제 정치 신인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그렇죠. 총선에 이겨야지. 예. 그것을 못 이기겠다든가 그러면 자기 역량이 안 되겠다 하면은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가장 제일의 목표는 총선에서 승리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나오지를 말아야 하고 그 자리를 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권 정치를 한다는 그런 얘기들도 없지는 않아요. 제가 뭐 일부러 뭐 쓴소리 하는 건 아니에요. 한국당이라든가 이 보수 자유우파 세력이 이번 총선에서 괴멸될 경우 더 이상 뭐 회생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쓴소리도 하고 비판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우리 국장님도 비슷할 거예요. 누가 미워서 무슨 억가진병이 있어서 그러겠습니까? 예, 그럼요.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누가 나라 망하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고 누가 당 망하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통합도 다 좋고 그런데 선
쇄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우리 이 국장님 지금 한국당 의원이 지금 108명인가 됩니다. 그렇죠. 대략 물갈이를 어느 정도 하면 될까요? 저는 뭐 꽤 높게 잡고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인 아니, 생각. 저는 이제 물갈이 당내에서 뭐 나오는 얘기라든가 또 현장에서 취재도 많이 하시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가장 바람직한 건 100몇 명이 함께 이제 다 불출마 선언을 함께 하고, 왜냐하면 누가 더 책임이 있다 책임 없다 이 논쟁은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된다. 모두 다 책임이다. 왜냐하면 그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이 그 국회의원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속에서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곽상도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게 이 공을 어떻게 세우고 앞으로도 투쟁력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뭐 다시 출마를 뭐 했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거꾸로 다 타이밍도 놓치고 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수님 말씀처럼 몇 퍼센트 하느냐, 이게 지금 얘기가 됐거든요. 어쨌든 뭐 다 물러갈 수는 없는 거고, 그러네, 뭐 당연히 그런데. 김세현 의원처럼 당 해체해버리면 그럼 못 들어가는 거냐, 뭐 이런 얘기 중진이든 나오는. 초선이든 어찌됐든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아무리 봐도 절반 이상은 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인데 네. 물갈이를. 저도 뭐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진만이 아니라 네. 초선 의원들도 초재선 의원도 참 정말 문제였다, 이렇게 한국당. 예. 활성화되지 않는 진짜 맥이 없는 이런 그렇죠. 한국당 의원들은 처음 봤어요. 예, 60명이 지금 초선인데 국회의원, 그러니까 초선 의원을 모르는 한국당 출입 기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많겠죠. 이름을. 그러니까 왜냐면 활동을 제대로 안 하고 언론도 접촉을 안 하고 일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뭐 초재선, 뭐 중진을 망라하고, 저도 뭐 교수님 말씀처럼 정말 50% 이상, 그러니까 언론에 제대로 이름도 거론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정말 다 물갈이를 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황교안 대표가 오늘 오후부터 단식 투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단식 투쟁은 성과가 나기를 기대하면서 어쨌든 당 쇄신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단식도 단식이지만 또 당 쇄신이라든가 인재 영입, 그리고 야권과의 통합 작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감한 결단을 해 주시기를 저는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